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네이버 채용 소식인데요. 네이버에서는 글로벌 서비스 초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일본어 콘텐츠를 검수할 체험형 인턴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생 가운데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을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는 9월 21일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벽산 엔지니어링에서는 건축과 계측 제어, 환경 영향평가 부문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이고요. 채용 분야에 따라서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9월 27일 자정까지입니다. KT 계열사인 지니뮤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구축을 담당할 DBA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과 운용에 관련해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악 서비스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9월 30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갤러리아에서는 채용 전제형 대졸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학사 이상의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영어와 중국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0월 3일 오후 3시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글로벌 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날이 많이 식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또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 그동안 그 해외 취업할 때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또 뭐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을 주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것들을 알아볼까요? 네, 지난 시간까지는 영어 면접 전략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국가별 해외 취업 실전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별로 또 취업을 할 때는 또 전략을 또 각각 맞춰야겠죠. 제각기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권 차이를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진출하게 되실 국가의 유망 직종이라든지 산업 규모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뭐 분석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국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네, 미국 하면 뭐 오랜 시간 동안 해외 취업 준비하는 분들께 정말 꿈의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들 가는 게 수월했는데 또 트럼프 정부 들면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자국민 일자리 강화 정책의 역량 등으로 2017년 H-1B 비자 발급이 2016년에 비해서 굉장히 감소했는데 이는 외국인의 미국 내 이제 취업이 까다로워지고 있음을 공식적인 통계 수치로 확인한 셈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H-1B 비자 발급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네, 한국인은 발급 건수와 그 비중 모두 감소세인데 이는 미국 유학생 대부분이 미국 취업에 불리한 비스템 전공자들이라는 점과 네. 미국 유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국가로 미국을 또 선택해 오신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제가 미국을 선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미국은 아시다시피 경제의 중심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강대국입니다. 선진국에서 업무를 배워온 이 직무와 관련된 업무 경력 있다는 것은 이제 추후에 취업이나 이직에 유리하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실 건데요. 네. 거기에 이제 요즘에 근무 조건이 이제 좋다는 이유로 해외에 이제 특히 미국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시는데 요즘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일과 나의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보장된 즉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없는 채용처를 젊은 청년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야근이 전혀 없는 것은 사실 아닌데요. 네. 하지만 대한민국 근무 환경에 비해서 비교적 개인 시간이 충분히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연봉이겠죠. 그럼요. 네, OECD 주요국 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미국은 6만 달러 정도로 3만 달러가 채 안 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미국 취업을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으로 진출한 한국인 취업자 수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주요 국가별 이제 취업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K무브를 통해 해외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9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오. 미국은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 2014년 118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 생각보다 단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뭐 까다롭다라고 해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미 또 가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미국 취업 전략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미국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로 높은 생산성을 지금 누리고 있고요. 미국이 부유한 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던 데는 이제 풍부한 일적, 물적 자원의 존재, 그리고 자유무역, 기술 혁신이 뒷받침된 이제 국내 사업이나 해외에서의 이제 활발한 투자, 그리고 견실한 금융시장으로 대표되는 고도의 자본주의 체계에 의한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구조는 1차, 2차 산업 비중이 20%에 불과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에 네. 나머지 80%가 집중되어 있는 전형적인 이제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 심리 호조, 글로벌 이제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2018년 미국 경제가 약 2.9%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당분간은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좀 경제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는 거는 결국 또 고용 창출의 수도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금융 위기로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넘기도 했었는데 네. 2018년 상반기 미국 실업률은 취업자 수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이제 실업률이 5월 3.8%까지 하락을 해서 1969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이거나 혹은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외국인에 대한 채용 수요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제 미국 기업에서 한국인을 많이 채용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미국은 최근 이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줄인다 하더라도 워낙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외국인 채용 수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취업 비자인 H-1B 비자가 8만 5천여 개 정도 발급되었는데요. 실제 미국의 유명 글로벌 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만 네. 2016년 1년 동안 5천 명 이상의 외국인을 채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들은 인재 욕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업종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미국에 이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좀 어떤 업종에서 비중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는 2,500만 명 네. 이상인데요. 이 가운데 관리, 전문 직종은 32.2%, 서비스 23.5%, 사무 영업직 15.9%, 자원 건설 13.6%, 생산 물류 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뭐 미국 이야기를 좀 할 때 그 평균 연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6만 달러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평균 값이기 때문에 네. 직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직종별 평균 임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 서비스직은 한 달에 4,375달러 정도, 그리고 회계 마케팅 부서는 5,599, 그리고 IT 계열은 만 달러,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4,500달러, 의료 보건은 8,181달러, 네. 건축 건설은 6,341달러 정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 임금이고요. 미국의 임금은 주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산업이라도 직종이나 경력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에서 진출을 하거나 혹은 교민이 이제 운영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이런 기업들 역시 현지 기업과 임금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구직자가 미국으로 와서 취업을 할 경우에는 좀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좀 유망 직종은 어떤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취업 유망 분야의 각 분야에 따른 이제 취업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네. 의학 및 헬스케어 업종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이제 전문 간호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한국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미국 간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IT 업계의 경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 인력 채용 수요가 집중되고 있고요. 회계 마케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인력 채용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특히 태권도 교육 경우에는 가능한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경우 타 직종에 비해서 비자 취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 건설 분야를 보면 미국 경제 회복에 따른 기업 투자와 오피스 신축 및 개조 등으로 인한 구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또 IT 이야기를 좀 해보면 IT 직종 같은 경우는 평균 그 월 급여가 $10,000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상당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듣기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도 이 IT 전공을 해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은 스템 전성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템이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이제 S는 Science, 그리고 T는 Technology, E 엔지니어링, 그리고 M, Mathematics,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분야를 의미하는 말로 미국에서는 스템 분야의 전문 이제 인력 양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관련 전문가들에게 미국 영주권이나 혹은 취업 비자 취득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서 2020년까지 스템 관련 직종을 증가시키는 등 이제 스템 분야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스템 관련 일자리가 지난 10년 사이에 타 직종에 비교를 했을 때 3배에서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스템이라고 해도 일단 4가지 분야를 같이 말하는 거고 그 네. 안에서 정말 다양한 직종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어떤 직종이 미국 취업에 유리한지 짚어주시죠. 네, 2017년 미국 노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내 외국인 취업 유망 직종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IT 업계가 차지를 했는데요. 네. 1위부터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외에 정보 시스템 매니저, 컴퓨터 하드웨어 공학, 그래픽 디자이너 등 광범위한 컴퓨터 관련 직종,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자 등이 그 직종으로 뽑혔습니다. 실제 2017년 미국 고용주의 전문직 취업비자 H-1B 청원 건은 64만 건. 이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소프트웨어 예. 개발, 컴퓨터 시스템 등의 직종으로 기업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신청한 인재군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그리고 네트워크 전문가 등 IT 직종이 41만 건을 차지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미국 취업 성공을 하려면 업종에 따라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도 파악이 돼야 될 텐데 먼저 좀 IT 업종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IT와 마케팅, 간호사, 그리고 숙박업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 말씀하신 IT 업계는 프로젝트 소화력과 프로페셔널한 이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주어진 기간 안에 주어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과 여러 인종 이제 업계의 특성상 인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인도계 사람들과 영어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봅니다. 배운다는 마음이 아니라 함께 성취한다. 라는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가 중요하고요. 더불어 미국 IT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은 경험, 철저한 준비라는 게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가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연구 개발직, 디자인 프로그램 직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거쳐야 할 이제 관문인 실무 면접에서 코딩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력서에 기입한 역량을 주어진 시간에 증명할 수 있어야 예. 합니다. 즉 배운 것을 구체화해서 실제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를 하시고요.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나
경험 등을 포트폴리오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예, 일단은 직무 능력 그리고 뭐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마케팅 업계라고 하셨죠? 어떤 인재를 원하나요? 네, 작업 실행 능력과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케팅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커머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웹 디자인과 코딩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디자인 학과 출신들 중에서 마케팅 직원을 선발을 할 때 코딩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면접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단순히 포토샵 같은 이제 작업을 실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전문화된 기술을 가진 지원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원자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을 어필하는 것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간호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여러 나라에서 네. 많이 좀 선호하고 있고 네. 환영하고 있는 직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자,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려면 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간호사와 스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 여러 민족이 이제 모여서 사는 국가다 보니까 영어 외에 이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이제 이들을 통해서 많은 불편함을 덜고 있습니다. 환자와 미국 의사와의 소통을 많이 돕고 그리고 환자들이 필요한 더욱 신속한 정확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가능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병원에서는 소수 인종 이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소수 인종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부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병원 이미지 제고 및 수익 개선 업무를 위한 의료진들 중에서 이제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죠. 숙박업. 이건 또 어떤 취업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사실 유사 업종 경험과 적극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사람을 선호하는데요. 조금 다른 서비스 업종이라 하더라도 직무 경험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이제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 호텔에 취직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뭐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 은행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이 채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서비스업에 근무만 했으면. 예. 네, 맞습니다. 분야에 이제 경력뿐만 아니라 비슷한 서비스 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서비스업 이제 마인드를 어필하는 것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한 숙박업의 경우에는 관광지 내에서 이제 업종의 직업들 간의 경쟁이 조금 치열한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승진을 위해서는 이제 엄청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업무에 대한 적극성을 어필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면접에서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에게 도리어 회사나 맡게 될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면접에서 좀 다시 한번 되묻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네. 이런 준비는 꼭 해야 된다.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 해외 진출을 이제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잡으셔야 되고요. 비자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현지 대기업보다 한국인이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사 영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첫 단추를 이제 끼워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의 기준의 이제 배경보다는 미국 문화에 맞는 자기 어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공개 채용이 없고 수시 채용하는 방식이므로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회사의 구인 공고를 이제 게재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희망 직책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미국 채용 문화는 실무 경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학생 중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희망 직종의 인턴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인턴 경력을 쌓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요.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가지고 이제 미국 취업에 도전하는 것이 무모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준비가 참 필요하겠지만 미국 취업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비자 문제잖아요. 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또 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미국은. 네, 맞습니다. 미국 취업의 최대 난관이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 문제 해결과 이제 생존 전략이 필요한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인해서 비자 문제는 이제 미국 취업의 어려움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이민 서비스국에서는 서류 심사를 강화를 해서요. 이제 추가 서류 요청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로 추첨에 뽑힌 취업 비자 신청자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민 서비스국은 근무지의 이제 직업군, 임금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비자 발급의 어려움을 이제 높이고 있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한인들의 취업 비자 발급이 6월부터 매달 15% 가량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네. 이는 곧 미국의 취업 어려움으로 직결이 되는 문제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기업에 이제 적응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실패 확률은 낮아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취업 비자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이제 외국인이 취업 및 영리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미국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비자가 J1 비자, OPT 비자, 그리고 H1B 비자가 있습니다. 예, J1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것도 뭐 발급 조건이나 방법이 있죠. 네, 맞습니다. J1 비자는 J1 인턴과 J1 이제 트레이니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는데, J1 인턴 비자는 이제 익스체인지 비지터 비자로 이제 국제 문화와의 기술의 교류, 인재 육성을 그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발급 대상은 4년제 대학교 3년 이상 재휴학생, 그리고 졸업 후 1년이 넘지 않는 자로 미국에서 12개월 근무가 가능합니다. 네. J1 트레이니는 전문대 혹은 4년제 대학 졸업생 중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학위가 없을 시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최장 18개월까지 근무를 하실 수 있고, J1 비자는 이제 자격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취득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또 이 J1 비자 같은 경우는 취업이 가능한 분야가 좀 정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영업, 서비스, 무역, 회계, 은행, 보험 등의 직종에 근무가 가능하고, IT 분야는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웹 개발자, 모바일 앱 개발자 등 직종이 포함됩니다. 디자인의 경우 그래픽, 웹, 산업, 패션,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J1 비자 발급받는 절차도 좀 알려주시죠. 네, J1 비자 발급 절차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 고용주 면접을 합격을 하시고요. 필요 서류를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DS2019를 수속하게 되는데요. DS2019라는 서류는 이제 고용주로부터 고용주 면접에 합격했음을 이제 알려주는 서류로서, 이 서류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는 DS 인터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인터뷰를 합격하시게 되면 DS 패키지를 받으시게 되고요. 이 패키지를 수령한 후 이제 대사관 인터뷰를 신청한 후에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비자 인터뷰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이제 DS160, DS2019, 비자 인터뷰 신청서, 서비스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J1 비자도 그렇고 H1 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네. 아까 또 말씀해 주셨던 OPT 비자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이건 어떤 비자죠? OPT 비자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 비자, F1 비자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셔서 네. 1년 이상 풀타임, 즉 뭐 학점 12학점 이상을 공부한 학생들이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전공 관련 분야에서 1년간 취직이 가능한 비자이고요. 이공계의 경우에는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미국의 스템 육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년제 또는 상위 학위를 취득할 때마다 1년씩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죠? B1, H1B 비자 이것도 네. 알려주시죠. 네, 신청자는 4년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들로 자신의 전공에 맞는 전문직에 취업을 하실 경우 비자가 지원됩니다. 미국은 자국민 일자리 보장을 위해 H1B 비자는 연간 신규 비자 발급을 총 8만 5천 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컴퓨터를 통해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합격자를 뽑고, 추첨률은 약 36% 내외로 낮은 편입니다. 네. 캡이라고 알려진 제도로 이제 비영리 기관이 아닌 일반 고용주는 즉 학사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에게 6만 5천 개, 그리고 고학력 석사 박사 소지자들에게 2만 개로 연간 8만 5천 개 이내의 발급 한도를 지금 두고 있고요. 이제 경쟁을 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추첨을 할 때는 이제 고학력 일반 추첨은 각각 진행이 되고요. 고학력 추첨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일반 추첨에 다시 한번 넣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돼서 총 2번의 이제 추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운이 가장 필요한 네, 맞습니다. 비자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럼 뭐 일반 학사보다는 뭐 석사나 박사 같은 고학력자가 그래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현재 고학력자 그리고 전문 인력 위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석사, 박사 출신의 이제 고학력자 혹은 전문 인력. 의 경우 H-1B를 발급받으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이게 당첨률이 36%면요. 3분의 1 정도잖아요. 상당히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2018년, 2019년 이제 회계 연도 석사 이상 출신 커터의 95,885명. 이 이제 학사 출신 커터에 네. 94,21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사 이상 출신 이제 커터 경쟁률은 4.8대 1. 그리고 학사 출신 커터 경쟁률은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예, H-1B 비자 발급 절차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H-1B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 조건 신청,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의 정식 취업을 위한 청원서인 I-19 접수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신 후에 이제 미국에 입국을 해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19 청원서에 이제 필요한 추가 서류로는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즉 회사의 규모, 뭐 사업의 이제 뭐 특성, 뭐 서비스, 어떤 서비스 계열인지, 운영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려줄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이건 이제 고용주 측에 직접 요청을 해서 관련 서류들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자를 발급받을 때 전공이랑 이제 직업이 연관될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해 준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자신의 전공에 맞는 직무에만 비자가 이제 발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 뭐 물류 파트로 지원을 하실 수 없고 엔지니어 쪽으로만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는 이제 미국을 포함한 많은 해외 이제 기업들이 해외 국가들이 이제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바로 업무에 투입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최저의 이제 시간만을 할애해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바로 이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전공 관련 지식을 가진 전공자들이 굉장히 이제 비전공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공 관련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비자가 지원된다는 점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H-1 비자 같은 경우는 이 신청 기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언젠가요? 네, H-1B 비자 접수는 매년 4월 1일부터 5일간 이제 접수를 받게 되고요. 네. 이때 접수가 들어온 서류를 추첨한 후에 이제 합격을 할 경우 그해 10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고요. 9월 21일부터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받아서 지원자의 신분과 자격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원이 가능한 비자이고요. 자격 요건에 부합을 하더라도 추첨 형태이기 때문에 운이 따라줘야 합니다. 고용주가 바뀌면 추가적으로 청원서를 재접수하셔야 하고요. 최대 6년 체류 가능하고 체류 기간 동안에 이제 영주권 수속을 함께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체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J1 비자를 받아서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을 해서 H1B 정식 비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력직은 바로 H1B 지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미국의 경제 동향 그리고 유망 직종 또 비자까지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전해주실 예정입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미국의 이제 채용처 예시 그리고 직무별 미국 취업 성공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